안녕하세요. 스포츠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K리그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예상, 그리고 최종 코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내외 전경기 유료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은 조건 없이 스알람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정보 공유 소통방을 찾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7월 31일 20시에 시작하는 제주대 인천 경기입니다. 먼저 제주 유나이티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강원전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먼저 두 골을 성공시키며 앞서 나갔으나 후반 막바지 연속골을 내주며 다 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리그 9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태에서 큰 반전의 계기를 찾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리그 최다 무승부 팀이며 리그 20경기를 치른 현재 절반가량인 11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어떻게든 앞서 나갈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공격이 터지는 날엔 수비가 말썽이고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날엔 빈공이 두드러집니다.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데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승점 3점을 오롯이 챙기긴 어렵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홈 2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원정 승리가 한 번밖에 없는 반면 홈에선 3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홈 경기당 평균 득점이 1.3점으로 준수합니다. 주포 주민규가 가공할 만한 득점 감각을 뽐내는 중이고 제르소 또한 홈에서 부담을 벗어 던지고 재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이 뒷받침된다는 가정하 1에서 2득점 생산은 무리한 과제가 아니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리그 상위권 수원을 2대1로 잡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3승 3무로 패가 없습니다. 상위 스플릿과 승점 1점 차에 불과하기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이 가능합니다. 보다 높은 동기부여를 갖고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천 상승세엔 강력한 공격이 자리합니다. 최근 몇 시즌 터지지 않는 공격 때문에 고생한 적이 많았는데 올 시즌은 다릅니다. 이전 경기에서 K리그 통산 50호 골을 적중한 무고사가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며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고 네게바 또한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엄청난 활동량을 갖고 상대 수비 라인을 파괴합니다. 송시호 마찬가지로 후반전 교체 카드로 주로 활용되어 쏠쏠한 활약을 펼칩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면 득점 생산의 차질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전서 유독 약했습니다. 최근 12번의 맞대결서 승리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서도 상대 강공을 제어하지 못한 채 0대3으로 대패했습니다. 김광석, 오반석, 델브리지로 이어지는 수비는 대인 마킹은 뛰어나지만 속도와 힘을 겸비한 주민규를 완벽히 제어하기엔 힘이 붙입니다.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기입니다. 제주가 홈 2점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정서 부진이 깊은 데다 기복이 큰 경기력을 간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올 시즌 2경기 중 1경기 골로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점이겠습니다. 최근 호주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 인천 저항에 고전할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승부 핸디-1.0 인천승 2.5점 기준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20시에 시작하는 FC 서울 대 울산현대 경기입니다. 먼저 FC 서울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포항 전서 1대0 승리를 거두고 공식전 13경기 무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최악의 분위기를 한번 끊어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상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다수의 부상자와 대표팀 차출이 있어 베스트 라인업 꾸리기부터 애로가 많습니다. 승점 3점 도전에 험도가 점쳐집니다. 우선 수비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전 라운드 상대인 포항이 현재 공격 스쿼드가 전멸해서 그렇지 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을 막을 만한 재간이 없습니다. 김진야가 대표팀 차출로 당분간 스쿼드서 이탈하고 이적 시장서 데려온 체프만은 자가 격리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대량 실점을 내줄 위기이지만 수확도 있습니다. 바로 중앙 미드필더 백성훈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기성용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방을 압박해 상대 수비에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고요한 결승골 장면에서도 백성훈이 과감하게 상대 수비를 압박해 공을 뺏어왔고 이를 받은 가브리엘이 고요한에게 찔러주며 결승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중원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공격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이 다시 구현된다면 1득점 정도는 노려볼 만합니다. 울산현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수원에 2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상대 주전 공격수 대응이 되지 않으며 전반부터 무너졌습니다.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패배였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4인방이 빠지며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포백 라인 자체는 서울 공격의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경미한 부상이 있던 김기희가 다시 복귀해 불트위스와 짝을 맞추고 있고 이전 경기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한 김태환마저 돌아옵니다. 삼선 수비인 고명진과 신영민투,
볼란치가 윗선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포백 하중을 줄입니다. 대량 실점을 내줄 위기를 넘겼다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최근 5차례 맞대결서 전부 승리를 거뒀습니다. 3실점을 내주는 동안 12골을 올린 공격진 활약이 엄청납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골대를 3번 맞추는 불운이 따랐을 뿐이지 경기력 자체는 좋았습니다. 서울물은 수비를 공략할 만한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힌터제어가 점차 0점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측면과 이선의 김민중과 윤빛가람도 마찬가지로 공격 성과를 내는데 큰 힘을 보탭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 멀티 득점 생산 이상을 꾀할 만합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무승 부진을 끊어낸 서울이 중위권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전 상대에 비해 울산은 훨씬 스쿼드가 좋습니다. 힘의 싸움에서 상대를 주도할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울산 또한 이전 라운드 대패가 신경 쓰이지만 여전히 상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합니다. 서울을 수세에 몰고 몰아쳐 승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울산 승, 핸디 플러스 1.0 울산 승, 2.5점 기준 오버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20시에 시작하는 김천상무 대 부천FC 경기입니다. 먼저 김천상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서 안산을 1대0으로 꺾고 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20라운드 안양전 2대4 대패로 주춤했지만 빠르게 흐름을 찾았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상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전 가능성이 농후하며 공격력은 여전합니다. 박동진이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높이며 상대 수비를 묶고 있고 그 공간을 정재희와 허용준이 점유하며 찬스 메이킹을 쉽게 성공합니다. 이들 역시 결정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라 빠른 공격 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선과 측면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면 멀티 득점 이상 생산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수비 또한 탄탄한데 박지수가 대표팀 차출로 송주훈과 문지환이 부상으로 스쿼드서 빠져있으나 우주성이 돌아왔고 정승현은 꾸준한 활약으로 센터백 중심축을 잡고 있습니다. 촘촘한 라인 형성으로 상대 전진을 막는데 능한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만화의 1실점, 허용에 그칠 전망입니다. 부천FC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전남 전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점유율 66대34, 슈팅수 18대8로 경기 내용 자체는 앞섰지만 공수 집중력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최근 3연패를 포함 리그 6경기에서 3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시즌 중반 분전이 무색해지는 흐름입니다. 팀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서 반등을 노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비가 흔들리고 있으며 무승기간에 도합할 실점을 내줬습니다. 후방 라인 형성에 많은 공을 들이지만 선수 개개인 경쟁력이 떨어져 위기를 반복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윙어와 윙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조윤형이 경고 누적 징계로 이번 라운드 결장합니다. 김문재호의 애를 먹으며 대량 실점을 내줄 공산이 높습니다. 공격 또한 박창준의 의존도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 득점 13점 중 그가 절반가량인 6득점을 책임집니다. 물론 스코어러로서 제 몫을 다해주고 있다는 점은 반갑지만 그로 인해 한정적인 공격 패턴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 공격 자원인 추정호와 한지호, 크리슬라는 기복이 큽니다. 다득점 생산은 다소 난도 높은 과제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 이점과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김천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격 지역서 선수들이 패턴 플레이를 늘리며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수비 불안도 이전 경기에서 개선했습니다. 최근 부진이 깊은 부천이 쉽게 저항할 구조가 아닙니다. 김천승 핸디 마이너스 1.0 김천승 2.5점 기준 오버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20시에 시작하는 경남FC 대 FC 안양 경기입니다. 먼저 경남FC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서 아산에 1대1로 패했습니다. 점수차는 한 점에 불과하지만 경기 내용 차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설기현 감독 특유의 전술 실패가 두드러졌습니다. 올 시즌 기복 자체가 유독 큰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 확보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전 경기 패착은 선수 기용부터 어긋났습니다. 물론 에르난데스의 부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윌리안과 유강현 톱 조합은 아무런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선수비, 후역습을 주로 사용하는 아산에 대한 수비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후반 24분 교체 카드 3명을 전부 사용했는데 이광선이 부상으로 빠져나가며 10명으로 싸웠습니다. 체력적인 부담까지 늘어났습니다. 일정을 치르면서 부정확한 전술 수립과 부분 전술 변화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비 불안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데 앞선 리그 7경기에서 5합 10실점을 내준 바 있습니다. 포백 라인의 경쟁력 저하와 앞선의 압박 부재가 겹쳐져 위기를 반복합니다. 1에서 2실점 허용은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FC 안양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대전 전서 1대1로 패했습니다. 리그 8경기 무패, 행진이 끊긴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리그 22라운드 서울전이 코로나19 이슈로 연기됐습니다.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분위기 쇄신을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선두 김천과 승점 1점 차에 불과해
동기부여마저 확실합니다. 상대 저항에 고전하겠으나 종국의 승리를 챙길 일정입니다. 공격진에선 주전 자원으로 성장한 하남이 위치를 가리지 않고 재활약을 다해주는 중이고 아코스티 역시 측면으로 포지션을 옮기며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선수 개개인 기량만으로도 득점을 생산해낼 능력이 충분합니다. 멀티 득점 성과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맞대결 결과인데 이전 5차례 맞대결서 1승 4패로 열세였습니다. 4득점을 내는 동안 총 7실점을 내줬습니다. 격리를 마친 일선 주니어 출전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서 백동규 김영진 센터백 신뢰도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또한 중원 수비를 담당해야 할 맹성웅이 프리롤로 뛰어다니는 경남 백성동을 완벽하게 묶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클린시트 달성은 다소 난도가 높은 과제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최근 부진이 깊은 경남이 다양한 전술을 가미해 맞불 작전을 시도합니다. 최근 맞대결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자신감을 갖고 몰아칠 기반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기복 제어가 되지 않는 데다 후방 라인 붕괴는 고질병 수준입니다.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선두 추격이란 확실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안양이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앞세워 안정적인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점쳐집니다. 안양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2.5점 기준 오버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4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력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